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오늘은 웨이브넷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거고요. 웨이브넷을 고른 이유는 얼마 전에 이제 구글이 어시스턴트에 웨이브넷을 상용해서 넣는다라는 기사가 나와서 이거 옛날부터 조금 제대로 봐야지 했었는데 못 보고 있다가 그 기사가 나온 김에 봐야겠다 해가지고 점 찍어 놨었는데 예. 그래서 한번 보게 됐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 오디오 웨이브폼을 제너레이션하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이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이런 조인트 PDF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오디오 샘플, 웨이브폼 샘플 데이터를 x1부터 xt가 있다 그럴 때 그거의 조인트 PDF는 이렇게 컨디셔널 PDF로 팩토라이즈를 해서 표현할 수가 있다 라고 나와 있고요. 이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예. 예를 들어서 x1, x2의 조인트 PDF는 x1의 확률 곱하기 이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이거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나지잖아요. 베이스 룰에 의해서. 이게 3개, 4개, 5개가 돼도 계속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표현이 된 거를 여기서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쌓아가지고 이 웨이브폼의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를 모델링 하겠다라는 게 이 논문의 요지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컨볼루션 레이어를 스태킹을 한다 그랬는데 그게 이런 식으로 쌓여져요. 그래서 입력이 들어오면은 이 입력을 컨볼루션을 취해서 어떤 값을 구하겠죠. 예,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구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CNN에서의 그 컨볼루셔널 레이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2x1짜리 필터를 썼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 레이어에서는 또 역시나 두 개를 컨볼루션에서 또 구하고 그 다음 레이어 또 구하고 하면은 이렇게 이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전의 어떤 샘플들을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컨볼루셔널 레이어인데요. 여기서 이제 커절리티의 개념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커절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예를 들어 이 샘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이 샘플이라는 그러니까 이 x축이 타임이거든요. 이게 타임이거든요. 타임인데 이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과거 값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만들겠다라는 게 커절이고요. 넌 커절이면은 이쪽 것도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죠. 미래의 인풋들도. 예. 근데 여기서는 다 커절을 가정을 하고 예,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아웃풋을 만들기 위해서 이 아웃풋 나오기 전 것만 다 이용을 하죠. 예. 만약에 넌커절이면은 이쪽 인풋도 이제 컨볼루션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게끔 만드는 거고요. 근데 꼭 커절일 필요는 없고요. 뭐 예를 들어서 미리 데이터를 다 볼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다 볼 수 있는데 굳이 과거값만 보진 않아도 되고요. 네. 근데 여기서는 어떤 웨이폼을 이전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웨이폼을 새로 제너레이션 해나가는 모델을 만들려다 보니까 커절리티를 넣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거의 지금 여지껏 본 커절 컨볼루셔널 레이어의 문제점은 리세티브 필드가 너무 좁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리세티브 필드가 5개밖에 안 되죠. 5. 그러면서 이 논문에는 이 5라는 리세티브 필드가 이런 공식에 의해서 구해진다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레이어의 개수가 4개가 있죠. 지금 히든 레이어 3개랑 아웃풋 레이어 하나가 있고요. 필터 랭스는 이거 입력을 2개 쓰니까 필터 랭스는 2고요. 그럼 4 더하기 2 빼기 1에서 5다라고 나오는데 저는 논문 읽다가 봤는데 이게 조금 제 생각엔 이거랑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무서운 발언이긴 합니다만 이게 필터 랭스를 3으로 하면요. 그럼 여기서는 리세티 필드가 6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 공식에 의하면은. 근데
3이라면은 이제 3개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럼 마지막도 이렇게 3개가 들어가야 되고, 그럼 얘를 하려면 또 3개가 들어가야 되고, 얘를 하려면 또 3개가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왠지. 그럼 6이 아니라 리셉티브 필드가 3, 4, 5, 6, 7, 8, 9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 이거는 조금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여하튼 간에, 어쨌건 간에,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거는, 리셉티브 필드가 너무 좁다라는 거, 레이어를 4개나 썼는데도 리셉티브 필드가 5밖에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을 쓰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컨볼루션을 하는데요. 근데 그 다음 레이어로 갈 때는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을 쓰는 거죠.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중간중간에 걸 안 쓰는 거예요. 0을, 그러니까 마스크에다 0을 넣고 쓰는 거라서 그러면은 이렇게 컨볼루션 하는 거죠. 2개씩 하지만 건너뛰어서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 아웃풋 하나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리셉티브 필드가 이 경우에는 16이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히든 레이어에서는 다일레이션을 1로 줬고요. 그러니까 한 칸씩 띄고요.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다일레이션을 2로 줬고요. 2.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로 줬고, 네 번째는 8로 줬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다 더해주고, 거기다 마지막에 있는 거 하나를 더해주면은 리셉티브 필드가 16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웨이브넷 블로그에 있는 거를 가지고 온 그림인데요. 이렇게 해서 샘플을 만들어내요. 만들면은 다시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으로 또 하나를 만들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그럼 그걸 가지고 와서 다시 또 컨볼루션을 해서 또 그 다음 넥스트 샘플을 만들고 또 가져오고 이거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논문에서는 어떻게 레이어를 구성을 하냐면은 다일레이션을 1, 2, 4, 약간 8까지 있었죠, 여기서는. 그거를 계속 2의 배수로 가서 512까지 해요. 그럼 이게 지금 10개의 레이어가 되거든요. 2의 0승부터 2의 9승이니까. 그게 끝나고 나서 다시 똑같은 거 10개, 똑같은 거 10개 더해서 30레이어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아마 제 기억으로 이게 아마 그러니까 리셉티브 필드가 1023가 그래. 요거 하나만 하면은 그래서 그거를 3개를 더 쌓아서 리셉티브 필드로 확 늘려가지고 샘플 하나를 만드는데 과거값을 엄청 많이 보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는 이제 최종 출력으로는 소프트맥스를 사용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오디오 신호는 이제 16비트 데이터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16비트 데이터로 해서 그래서 0에서 뭐 예를 들면은 오디오 값 하나를 16비트로 표현하기 때문에 총 65536개의 어떤 값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소프트맥스로 표현하려면 아웃풋이 65,536개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게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는 256개의 아웃풋으로, 그러니까 8비트로 조금 표현을 해보고 싶다. 근데 그럼 성능이 너무 떨어지니까 여기서는 뮤로 컴펜딩이라는 걸 써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사람의 귀가 이제 소리가 크게 작을 때는 작은 변화에도 좀 민감하고 소리가 클 때는 변화에 민감하지가 않아서 이제 값이 작은 거를 더 잘게 잘라주고 값이 큰 쪽은 조금 듬성듬성 잘라줘서 좀 넌리니어하게 퀀타이제이션을 해주는 기법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8비트로도 꽤 괜찮은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방법을 써서 256개의 소프트맥스 아웃풋을 사용하겠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컨볼루션을 할 때 컨볼루션 레이어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게이트 유닛을 또 하나를 만들어요. 이 게이트 유닛은 LSTM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던 그런 게이트랑 똑같고요. 예.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컨볼루션을 해서 값을 뽑아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값을 뽑아내는데 단순히 그 컨볼루션 값에다가 다시 게이트를 줘가지고 이걸 얼마나 통과시킬까를 결정하는 네트워크를 하나 더 두는 거죠. 그게 WGK라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 입력을 얼마나 통과시킬지, 그래서 시그모이드 펑션을 액티베이션으로 써서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뽑아내고, 그래서 통과를 시킬지 안 시킬지 판단하는 게이트 네트워크가 하나 더 들어가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입력이 이게 전체를 설명하기 전에 일단 여기서는 그러니까 제목이 레지듀얼 앤 스킵 커넥션이니까 어쨌건 레지듀얼 블락을 만들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뭔가 활용을 해서 아웃풋이 나가요. 그래서 스킵 커넥션이 있는데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그냥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보면 입력 인풋이 들어가고요. 예. 걔를 커절 컨볼루션을 한번 하죠. 예. 그리고 나서부터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을 하는데, 예. 그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을 하고 나서 액티베이션을 통과해서 나오는데 아까 전에 게이트 네트워크 있다 그랬죠. 게이트도 한번 통과해서 두 개를 곱해준 게 지금 2장 전까지 설명을 한 거예요. 예. 근데 2장에서는 여기에다가 레지듀얼 링크를 하나 걸고, 예. 이 아웃풋에다가 아웃풋을 끄집어내 가지고 스킵 커넥션을 뽑아내는데, 그때 뽑아낼 때 다시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한번 통과시켜서 뽑아내요. 그래서 여기서는 파라미터라이즈드 스킵 커넥션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뽑아내는 건 아니고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취해서 뽑아내는데요. 이 그림에서는 원바이원 블럭이 지금 하나가 있고 레지듀얼로 가고 스킵으로 가는 것처럼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은 원바이원 네트워크가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바이원 네트워크 하나는 레지듀얼용으로 가고 또 다른 원바이원 네트워크가 있어서 걔는 스킵 커넥션용 쪽으로 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점선 박스가 4개가 있잖아요. 이거는 레이어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레이어 수라는 게 요거예요. 30레이어. 그러니까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 레이어 개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이게 그림을 왜 이렇게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첫 번째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 세 번째 레이어, 네 번째 레이어,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스킵을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뽑아낸 거를 여기서 더해주잖아요. 다 더해주는 거죠. 이거를 모아서 더해줘서 이제 이쪽으로 쭉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맥스 아웃풋 뽑아내고요. 이 안에 이제 레지듀얼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는 게. 예. 예. 이게 전체적인 구조이고요. 좀 소장님께 더 네. 이해가 잘 가네요. 그런가? 이거요? 그죠? 이게 그림 좀 이상해요. 그래서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그린 그림도 있더라고요. 이게 이 헤이가 제인가 하는 이 논문의 세 번째 저자가 발표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부터까지 다 보진 않고 시간이 없어서 요 파트 쪽만 봤는데 자료가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꼭 보고 싶은, 그래서 TTS 쪽 관련해서 좀 백그라운드부터 되게 잘 설명을 하고 있어서 저도 처음부터 다시 쭉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 거고, 여기 링크 누르면은 들어가지고요. 거기서 보면은 이 레이어별로 레지듀얼 블럭이 있고 원 바이 원을 끄집어내거든요. 여기서 다시. 예. 근데 레지듀얼 블럭을 보시면은 레지듀얼 블럭 안에 원 바이 원이 들어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원 바이 원 더하기 레지듀얼 커넥션. 그러니까 예. 아마 이 그림에서 만약에 저보고 그리라고 했으면은 여기다가 다시 원 바이 원 블럭을 그리고 요 선은 이쪽에서 끄집어내게 그리지 않았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소프트맥스는 256개 아웃풋으로 뽑아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원바이원은 그 아웃풋 개수를 맞춰주려고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렇고요. 저 원바이원을 네. 공유 안 하고 따로 만들었을 때 이점이 있나요? 지금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공유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느낌? 이게 사이즈가 같으면 공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밖에도 아마 설계를 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는 일단 다르니까. 그러니까 얘는 원바이원 컨볼루션인데 컨볼루션 필터가 512개가 있겠죠. 그래야 512개가 나올 테니까. 근데 얘는 그 컨볼루션 필터의 개수가 256개겠죠. 그래야 뎁스가 256개가 나오니까. 네. 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조금 궁금했는데요. 인풋이 들어가는데 이 512, 256 이런 거에 정확한 의미라 그래야 되나? 이게 뭘 나타내느냐 조금 궁금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입력으로 들어갈 때 입력도 그걸 넣어요. 아까 전에 뮤로 컴펜딩을 해가지고 256개의 데이터로 표현해서 넣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뮤로 컴펜딩으로 256 by 1짜리 원은 아니고 원인데 이게 타임 샘플 개가만큼 있겠죠. 보고 싶은 리스펙티브 필드에. 아이고. 예. 그러면은 이 256 by 1짜리 원합 벡터가 인풋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256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컨볼루션을 하면서 필터 개수를 뎁스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 뎁스가 바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512로 맞춰주면서 이렇게 가고 다시 이쪽으로 아웃풋 뽑아낼 때는 256으로 다시 맞춰서 뽑아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구현을 해본 건 아니라서. 네. 네. 인풋을 그냥 그 원합 벡터로 안 만들고 그냥 넣어도 네. 저기 지금 컨볼루션 필터 있잖아요. 저 필터에서 네. 저기 채널 개수가 나오니까 네네.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컨볼루션 마스크를 씌워줄 때 어떻게 씌워주는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해한 바로는 제 느낌에는 인풋이 이제 원합 벡터로 여기 256 by 1인 거죠. 그리고 여기 타임 샘플이 쭉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1 by 1 필터면은 다시 여기다가 256 by 1짜리를 예를 들어서 512개를 취한다. 512개짜리 그러니까 이 256 by 1짜리를 512개를 해가지고 하면은 512개의 어떤 값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2배 크기가 되는 거죠. 가로가 512개. 근데 뭐 여기는 그런데 예. 인풋 쪽에 예. 근데 인풋을 그러니까 인풋 예를 들어서 쪽에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오디오 샘플이면은 PCM이면은 그쵸. 그냥 벡터 아니고 그냥 원합 벡터 안 하고 그냥 하면 값 그냥 하나를 원바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값 하나를 하면은 원바이 예. 그럼 얘를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어떻게도 그러니까 이 출발한 게 그거였어. 이게 그냥 값이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근데 인풋에는 예. 컨볼루션이거든요. 원바이 원 컨볼루션 아니고 그냥 코잘 컨볼루션이거든요. 아 맨 인풋 그렇죠. 단. 그러니까 뭐 그렇긴 네. 한데요. 그냥 커절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컨버전을 했다고 쳐도 결국은 원바이원을 해야 되거든요. 계속 이 안에서 블락들 예, 안에서 그건 계속 원바이원을 해야 되거든요. 바깥이고, 그렇죠. 그럼 네. 여기도 또 그냥 값 하나인데 이 값 하나를 도대체 원바이원 컨버전 어떻게 한다는 건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논문을 보면서. 그건 채널이 N개 있으니까, 예. 512개 있고, 256개 그러니까 있잖아요. 예, 예, 원바이 원이라고 약간 표시가 돼서 좀 헷갈리는데, 그냥 이너 예, 프로덕트인 거죠. 예. 그래서 막 찾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풋도 256으로 만들고 그 유로 컨벤딩으로 계속 전처리를 하고 이런 코드를 보니까 좀 그런 식으로 짜는 것 같아서 확실치 않습니다. 예. 그 김태수님도 이거 이게 개발을 해보신 건가요? 네.
아, 예. 그래서 그러면은 세 개 다 해봤거든요. 잘 그래서 되겠죠. 네.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네. 네. 그냥 뉴로 컨벤팅 안 해도 되고요. 네. 해도 되고 네. 워낙 벡터 넣어도 되고 세 개 헷갈려갖고 그냥 셋다 해봤거든요. 네네네. 그렇다고 합니다. 해보셨다니까 맞겠죠. 아, 그리고 이게 이런 구체적인 어떻게 입력 놓고 그 입력이 뭐 개수가 몇 개고 이런 게 좀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논문 자체가 뭐 어렵다기보다는. 예.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기존의 제너러티브 모델에다 이제 컨디션까지 줘보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특성을 나타내도록 그 컨디션을 하나를 더 주겠다. H라는 어떤. 그래서 이 H는 뭐 예를 들어서 멀티 스피커 세팅에서는 스피커 아이덴티티를 주는 거죠. 남자 목소리를 여자 목소리나 아니면은 뭐 다른 특정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만든다거나, 만약에 TTS라면은 여기다가 어떤 텍스트 정보를 넣어주는 거죠. 그 텍스트대로 읽게끔 만들고, 그런 식으로 어떤 컨디션을 주겠다라는 게 이제 앞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글로벌 컨디셔닝이라는 거는 모든 타임 샘플에 하나의 컨디션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 목소리로 계속 목소리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면은 그 남자의 목소리는 시간이 가도 똑같은 남자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모든 타임 스텝에 똑같은 하나의 싱글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을 그 컨디션으로 넣어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그 컨디션을 나타내는 레이턴트 벡터를 어떤 리니어 프로젝션을 해서 하는데, 이 리니어 프로젝션 하는 이 웨이트도 러너블하게 만들고요. 여기서는 컨디션을 에디션으로 줘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하기보다는 여쭤보고 싶은 건데, 컨디션을 줄 때 어쩔 때 더하기로 주고 어쩔 때 컨캐트네이트로 주고 하는지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컨디셔널 갱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컨캐트네이트를 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더하기로 주더라고요. 컨캐트를 하는 게 아니라.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 설명해 줄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이것도 컨캐트네이션 아닌가요? X랑 이것도 H랑 컨캐트네이션 컨캐트네이션인가? 돼 있고 아니요, 얘는 V랑 컨캐트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얘가 컨브가 아니거든요. 컨볼루션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컨볼루션. 생각했을 때는 그 더하는 이유가 이렇게 퀀타이제이션을 좀 시키려고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각각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마다 좀 다르게 가져가려면은 예. 그 분포, 인풋의 분포를 좀 다르게 주기 위해서, 일종의 그 레인지들을 좀 다르게 주기 위해서 저렇게 그냥 더해서 H라는 어떤 값을 더해서 구분을 좀 더 쉽게 하려고, 네트워크에서 구분을 좀 더 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게 싶어요. 컨캐트네이트일 땐 그럼 안 될까요? 그래서 컨캣은 그냥 그냥 그 뭐라 그러죠? 그냥 더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엘리멘트별로 더하는 게 아니라, 엘리멘트 와이즈로 더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벡터를 쭉 나열하는 예, 것뿐이니까 조금 이쪽에서 다른 근데 요구하는 겁니다. 거는 그걸 저는 컨캐트네이션이랑 더하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컨볼루션 아니고 그냥 매트릭스 그 멀티플리케이션이면은 X랑 H랑 그 컨캐트네이션 돼 있으면은 매트릭스 W랑 V가 컨캐트네이션 돼 있으면은 더하기 되는 거잖아요. 그 음, 컨캐트네이션 하는 거랑 더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음, 떼서 쓰면은 더하기고, 이거를 한 벡터에 넣고 X랑 H랑 한 벡터에 넣고 W랑 V랑 한 매트릭스에 넣으면은 그냥 네. 웨이트도 컨캐트네이션 되고 그 인풋도 컨캐트네이션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WV 이런 식으로 쓴다는 네, 거죠? 네, 네, 네. 근데 같은 저 그렇게 거잖아요. 하면 이제 V가 그 컨볼루션 매트릭스를 나타낼 수 있는 뭐 한켈 폼의 뭐 그런 매트릭스여야 될 텐데, 특별한 네, 그쵸. 폼을 네, 가지는 그거가 결국엔 그게 지금 리니어로 컨볼루션을 나타낼 수가 있긴 할 텐데, 제가 그냥 경험상으로 해보면은 사실 그냥 이렇게 더하고 컨캐트네이트 하고는 하면서 잘 되는 걸로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근데 왠지 그럴 이게 것 같은 원래 느낌. 컨캐트를 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는 쓰면서 생각을 해요. 얘를 에디셔널 어그멘테이션, 인포메이션 어그멘테이션 주니까, 예를 들어 뭐 V를 갖다가 러닝을 하는 건 네가 알아서 하고, 뭐 그걸 뭐 폼을 그렇게 정하든 말든 뭐 그거는 네 맘대로. 예를 들어 약간 더 자유도를 주는 거죠. 더하기를 그냥 하는 것보다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더하기를 그냥 익스플리시트하게 하게 되면은 약간의 인포메이션 루스가 있지만은 대신에는 계산도 훨씬 빠르고 좀 얘가 학습하는데 좀 더 편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하는데요. 양자 다가 솔직히 실험을 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아니, 예에서는 플러스가 맞긴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예. 근데요, 여기 VH에도 컨볼루션이 만약에 있다고 치면, 근데 예. 있다고 치고, V가 컨볼루션 탭이 원 탭이면은 같잖아요. 예. 그러면은 또 이 폼이거든요. 그쵸. 컨캐트네이션이 같거든요. 그냥 예. 컨캐트네이션이 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음. 그 컨볼루션이 돼 있으면 이게 V가 원 탭으로 돼 있어서 이 H 네네. 컨디션이 그렇죠. 원탭짜리 템포럴하게 컨볼루션이라고 보면 되죠. 예, 예. 더 이게 디펜던시가 있다라는 가정이고, 그러면은 예. 뭐 그렇게 하면 만약에 학습을 했을 때 뭐 원탭만 학습되고 나머지 다 제로면은 같은 거거든요. 그 차이점 모르겠다 이 말이죠. 네네. 같은 거라는 말이죠.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원탭짜리 컨볼루션이라고 보면.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게 글로벌 컨디션이고요. 아까 그 원탭짜리 컨볼루션이라는 게 글로벌 컨디션이라는 뜻이죠. 뜻은 아니구나. 하여튼 그 모든 탭에 모든 타임 샘플에 같은 컨디션을 주는 거고요. 로컬 컨디션 같은 경우는 이제 컨디션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컨디션 중에 하나가 TTS 입력에서는 텍스트를 컨디션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이런 걸 주는 거죠. 텍스트를. 근데 걔는 그 안녕하세요라는 어떤 데이터는 그 음성 샘플이 변하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천천히 변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변하는 어떤 로우 프리퀀시의 어떤 정보라고 보고, 예. 만약 TTS라면 그게 링귀스틱 피처가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럴 때는 조금씩 변하는 로컬 컨디션을 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이 H라는 그 컨디션이 천천히 변하니까 걔를 그 타임 샘플이랑 똑같이 변하게, 웨이폼이랑 똑같이 변하게 좀 빨리 변하게 하게끔 업샘플링해서 샘플링 프리퀀시를 맞춰주죠. 그래서 트랜스포즈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가지고 업샘플링을 해서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원바이 원 컨볼루션을 해서 컨디션을 줍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끝났어. 저 30분 한다 그랬는데 딱 10분 남았는데 끝냈네요. 혹시 지금 질문 있으신 분들 있을까요? 없으시면은 일단 레코딩을 끊고